의식 성장을 위한 7가지 습관. 네. 그러네요. 7가지 습관. 7가지 도구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하지 않기예요. 뭘요?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? 하지 않기? 아니요. 그때 힘들어요. 맞아요. 의식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하지 않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뭐냐 하면 하지 않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허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내 걸 주장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놓아버리는 거 이런 거가 하지 않기처럼 느껴지잖아요. 근데 9번 분들을 예를 들면 그분들은 안 하는 것을 자꾸만 방어로 맞아요. 사용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또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하지 않기도 또 있는 반면에 내가 뭘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를 하지 않기도 있죠. 아, 너무 늘어질 거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? 네,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양극단을 다 우리는 어떨 땐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중용 나옵니다. 맞아요. 막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하지 않기랑 막 애쓰는 거 이거를 하지 않기랑 그 두 개의 극단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. 집착도 안 되고 네. 게으름도 안 되고. 맞아요.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.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야기한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양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열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폐허가 돼가는 장소를 섭외해서 그 장소에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. 노동을 하면서. 고된 노동을 하면서. 네. 다 폐허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. 벽에 시멘트가 막 엉망인 것, 페인트도 다 긁어내고 다시 칠해야 되고요. 마당도 엉망인 걸 전부 다 제대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돼요. 그 모든 과제들을 쉬는 시간 없이 거의 몰아치게 하듯이. 좀 쉬어야 되지 않나? 네. 물론 잠은 자고 먹긴 먹습니다. 근데 내내도록 노동을 하면서 마주하는 나의 감정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. 아, 그래서 도사를 만나면 네. 3년 동안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뭐 이러는 건가 그쵸. 보군요. 쉬지도 못하게 하고. 아, 네. 그래서 군대가 네. 군대 안에 수련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. 아, 네. 네. 그렇게 계속해서 극단으로 몰아넣는 활동을 하다가 이 저자가 한순간 어떤 감정을 알게 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며칠 후에 딱 45분간 낮잠 자는 시간이 주어졌어요. 네,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. 그때 모두들 막 흠뻑 땀에 젖고 너무너무 몸도 지저분하고 고된데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숙소에 들어가서 다 골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방 룸메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문소리가 쾅 난 거예요. 그 사람은 여기에 온 사람들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.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시간이라고 다 자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러 들어왔다가 뛰쳐나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간 거겠죠. 그런데 저자는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어났어요. 네. 쉬는 시간을 망친 거잖아요. 공감됩니다. 이걸 조용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망치고 간 거잖아요. 뻔뻔하게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가 좀 있다가 들어왔어요.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일렁이는 이 막 분노 다 잠이 깼어요.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.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. 그 보이는 그 분노를 자기가 바라보면서 뭔가 몰아치고 싶었겠죠. 그때 잠시 하지 않기를 한 거죠. 아, 그런 의미. 네.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소리를 치던 그 사람을 째려보던 뭘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거기서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.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그 내면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이게 생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안 거예요. 이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. 그걸 바라보면서 분노가 인 건 나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.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을지도 모른다. 이걸 나도 모르게 인식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그런 하지 않음으로써 온 지각들이 이게 그날 명상 시간까지 계속
유지가 된 거예요. 그 파동이.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이고요. 그다음 사람들마다 있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에너지가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. 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된 거죠. 야, 이 부분은 진짜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거는 요 표현은 모르겠어요. 이 책의 표현을 더덕님 스타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건지 네네.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약간 감성적인 분들의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달라질 것 같은.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. 예를 들면 하지 않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공감했거든요.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. 근데 그 감정이 실체는 아니야.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어. 맞아요. 그리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게 했던 여기 같은 경우는 유발자가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 유발자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유발자의 의도도 사실은 실수는 했어요. 제가 봤을 때 문을 살살 닫으면 됐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네. 해볼 부분은 있겠지만 여하튼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휩쓸린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아요. 지금 기피디님이 말씀하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은 내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. 맞아요. 이게 표현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는 굉장히 궁금은 해요. 그 순간에 인식이 작동해서 내가 나를 통제하기 전에 멈춘 거예요. 이 책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자동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음으로써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하게 된다. 이 표현이 좋네요. 네. 억누르지도 않는다. 맞아요. 억누른다는 거는 분노, 그러니까 나중에의 분노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쵸. 억누른다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어서. 네. 그렇게 울컥 올라올 때 그 충동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바라보는 거죠. 네, 맞아요.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세븐 헤빗 첫 번째. 네. 진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하여튼 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분한테 들었던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다 있어서 단지 사용하는 언어들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이다 보니. 맞아요. 놀랍게도 많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길이 있잖아요. 그 길을 가는 방향들은 굉장히 비슷해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용어, 내가 익숙한 용어로 맞아요. 구도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하지 않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 해줄 건 해주면서 하지 않아. 네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